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국제전자상거래업체 어버스탁의 CEO였던 패트릭 번이 놀라운 경험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FBI의 대리인으로 2016년 힐러리에게 접근했습니다. FBI의 배후에 있었던 오바마의 의도에 따라 힐러리를 뇌물로 올가매는 비밀공작 스팅 오퍼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패트릭 번은 2016년 1월 FBI의 지시에 따라 힐러리에게 $1,800만 제공하려 시도했습니다. 당시 FBI는 패트릭 번에게 힐러리가 터키로부터 $2,000만 받았다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스토리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나 존 듀럼 특검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번에 따르면 힐러리는 며칠 있다가 번이 건넨 $1,800만 받아들였습니다. 힐러리에 대한 뇌물 공여가 성사된 뒤 FBI는 패트릭 번에게 모든 일은 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녀가 저간의 사정을 눈치채게 되면 FBI를 내사해 보복을 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철저하게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패트릭 번은 결국 과거 4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정치적 사건에는 오바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바마는 트럼프의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힐러리도 완전히 올가맨 상태였습니다. 패트릭은 오바마가 연방정부 관료 조직에 자기 사람을 광범위하게 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힐러리가 연임까지 모두 8년 동안 대통령을 한다는 계획은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닥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오바마가 기본적으로 같은 편인 힐러리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려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까지 동원해 뇌물처럼 부인할 수 없는 부패로 올가매려 한 점입니다. 힐러리를 목표로 한 이 공작은 오퍼레이션 스노우 글로브라 불리는데 오바마뿐 아니라 전 CIA 국장 존 브레넌도 연관돼 있었습니다. 힐러리가 고분고분하게 오바마 케어를 방어하고 협조적이면 놔두지만 힐러리가 오바마의 대리인이란 본분을 잊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오바마의 계산이었습니다. 오바마는 원래 자기가 배후 조정하면서 힐러리를 8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미셸 오바마를 자기 대통령으로 옹립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패트릭 번은 이 같은 내용을 FBI 간부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딥스테이트가 힐러리를 조종하기 위해 꾸민 오퍼레이션 스노우 글로브에 참여한 당사자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탐사 보도기구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12월 16일 2011년 8월 26일에 있었던 위키리크스 창업자 줄리안 어산지와 미 국무부 변호사 클리프 존슨과의 전화통화 음성을 폭로했습니다. 어산지가 영국 런던에 연금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화였습니다. 그는 이 통화에서 25만 건에 달하는 국무부의 비밀 문건이 외부에 폭로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은 기밀 문건을 다듬어 발표하려 했지만 이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위키릭스의 해고 직원이 원본을 몰래 가지고 도주했기 때문에 이게 멋대로 폭로되면 적성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첩보 요원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산지는 자신이 연금 상태라 움직일 수 없으니 미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내면 비밀 문건에 암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주재 미 대사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자신의 사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NSA에서 활동했다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간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바마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비밀 공작에 대해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의 폭로 내용을 보도한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대선을 전후해 미 각지에서 있었던 부정투표 사례를 끈질기게 파헤쳐왔습니다. 이 기구의 제임스 오키프는 민주당 내 극좌파들의 서해 불안 조장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목숨을 건 탐사 보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CNN 사장과 고위 간부들의 아침 전화회의 음성 파일을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줄리안 어산지도 크게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산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만 베풀면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해 많은 핵폭탄급 폭로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법률전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 연방의원 조지 크리스텐슨도 1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사인지의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힐러리의 치부를 알기 때문에 민주당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 대선 바로 전날 미 법무부는 러시아 게이트 조사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뮬러 특검이 어사인지와 위클릭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고문 로저 스톤을 한데 엮으려는 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와 손잡고 미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위클릭스에는 2016년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에서 빼낸 중요 정보도 있습니다. 당시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때 버니 샌더스를 제치고 힐러리를 세운 과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래펜스퍼거 주무장관은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배반했습니다. 투표 용지 봉투에 서명을 대조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처음에는 따르는 듯 했다가 나중에 이를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물론 브라이언 캠프는 휴스턴의 중공 총영사를 방문해 더미니언 투표기 계약을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딸의 남자친구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가 사위나 다름없이 생각하는 해리슨 딜이란 20살의 청년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타고 있던 차가 강력한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엔진은 60피트나 날아갔고 차는 아예 녹아내렸습니다. 사실상 폭사입니다. 그런데 사고 시점이 조지아주의 사기 개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서명을 대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브라이언 캠프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무언의 협박 차원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해리슨 딜의 미스테리한 사고를 조사하던 조지아 조사국의 요원도 자신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일단 자살이라고는 하지만 자살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의문사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에 미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와 래펜스퍼거 주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한 뒤 공화당으로부터도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웬만하면 사람을 내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선한 사람을 배신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거 사기를 바로잡을 기회를 줬지만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면서 반드시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이란 단어에 공포를 느꼈는지 래펜스퍼거 주무장관은 다시 말을 바꿔 투표 봉투에 서명을 대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조지아주와 미시건주의 사안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시건주 소송은 12월 16일 연방 대법원의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습니다. 미시건주 소송은 앤트림 카운티의 더미니언 투표기가 68%의 오류율을 보였다는 포렌식 결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전혀 믿을 게 못 된다는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트윗이 될 것 같다면서 연방 수석 대법관 존 로버츠는 부패에 물러나야 하며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반 트럼프 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8월 19일 전화통화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절대 연임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명색이 보수라는 존 로버츠는 좌파 대법관인 스티븐 브라이어와 트럼프를 낙선시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또 존 로버츠 대법관이 은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앱스타인 섬에 갇혔던 증거라면서 개인 여객기 탑승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을 것으로만 보였던 보수파 대법관의 이중성에 미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가 빌 클린턴, 토니 포데스타 등과 함께 섬으로 보이는 곳에서 어울려 노는 사진도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지만 정확히 이것이 앱스타인 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 래트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이 발표하려던 외국의 미 대선 개입 평가 보고서 발표는 1월 중으로 연기됐습니다. 정보기관 사이에서 어느 나라가 최대 위협인지에 대해 서로 평가가 엇갈려 조율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존 래트클리프는 중공이 최대 위협이란 입장인데 반해 정보기관에 깔려있는 친민주당파들은 러시아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이나 내전으로 가는 옵션은 지금으로서는 최종 수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뽑아든 카드는 힐러리와 오바마를 잡기 위한 폭로 전술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